제가 예전에 디디 관련해서 아주 총정리로다가 디디에 대한 모든 걸 알아보는 총정리 영상을 올렸었거든요. 이 영상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고, 이거는 이제 업데이트 이야기입니다. 재판이 시작이 됐어요, 벌써. 지금 하루 만에 그냥 해서 땅땅 끝나는 게 아니고 한 8주까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엄청나죠? 근데 이 제일 초반 5월 10일부터 바로 어제까지 5월 15일까지 되게 중요한 증인이 증언을 했는데, 누구였냐면 바로 전 여친인 캐시예요. 캐시가 재판의 첫 기간 동안에 며칠 동안 증언을 했어요. 왜냐면 지금 엄청 임신 중이야. 지금 8개월, 거의 9개월 차래요, 임신. 그 상태로 배 이만큼 나와가지고 지금 재판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엄청 충격적인 이야기들, 그 프리코프라고 전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상한 성적인 행위를 하고 성매매하는 사람들 막 불러가지고 약하고 별별 변태짓을 다 하는 그런 거를 프리코프라고 불렀는데, 이거에 관한 거, 베이비 오일에 관한 비밀, 그리고 프리고프 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그래서 완전 지금 따끈따끈한 미국 뉴스 제가 정리해서 지금부터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참 진짜 인간이 아니더라. 엄청 불편하고 수치스럽고 다시 상기하기 힘든 내용이던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담담한 태도로 일관을 했다고 합니다. 자, 증인석에 선 캐시는요, 처음 디디를 만난 그 첫날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처음 만났을 때 캐시가 10대였어, 10대. 만 19살인가 그랬는데 디디가 자기보다 17살이 많았단 말이에요. 당시 디디는 단지 17살 더 많은 아저씨가 아니라 배드보이 레코즈라는 동부 미국 힙합계에서 거물, 이 배드보이 레코즈의 사장님이었어요. 이런 디디가 캐시한테 너 노래 마음에 든다. 내가 네 노래 다 프로듀싱 해주고 다 관리해줄게 하면서 나랑 계약하자. 그래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데 무려 그 계약이 10장, 앨범 10장을 계약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말도 안 되지 않아? 무슨 앨범을 10장을 계약을 해? 거의 이거는 뭐 종속 계약서 아니에요? 근데 정작 배드보이 레코즈에서 낸 정식 앨범은 한 개뿐이었어요. 왜 앨범은 10개 계약하고 앨범은 하나밖에 낼 수 없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캐시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 계약이 2006년이었어요. 약 1년간은 2007년까지는 그냥 상사와 아티스트 같은 관계였대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007년에 라스베이거스에 갔는데 디디가 갑자기 캐시한테 키스를 한 거야.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디디가 마이애미에서 보트를 빌려가지고 뭐 어디 바다를 이렇게 돌아다녔나 보지? 근데 그 위에서 디디랑 첫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요. 당시 캐시는 막 이제 막 20살 된 친구잖아. 와인도 마셨고 디디가 엑스터시 알약 같은 거를 권해가지고 그것도 먹고 해서 완전 취해 있는 상태였다고 해요. 참고로 그 전에는 그런 약을 먹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신인 아티스트기도 했고, 이렇게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나한테 다가온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 바닥을 잘 몰랐기 때문에 되게 익숙하지 않고 좀 혼란스러웠다고. 심지어 당시에 디디가 그 전 부인인 킴 포터 있죠. 그 사람이랑 아직 헤어지지도 않은 상태였어. 아직도 만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더더 혼란스러웠다고 해요. 그리고 둘의 사이는 비밀로 유지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이제 결국에 킴 포터랑은 결별을 하고 캐시랑 공식적으로 사귀게 됐는데, 이제 캐시는 막 20살이잖아. 디디가 캐시 눈에는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다른 또래 친구들이랑 했던 연애랑은 다르다. 되게 어른다운 연애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첫 해에 디디한테 완전히 캐시가 푹 빠졌다고 합니다. 자, 근데 처음에는 디디도 캐시한테 엄청 잘해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캐시를 엄청 구속하고 통제하기 시작했대요. 무슨 옷을 입을 수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소셜미디어에 뭘 올릴지, 미팅뿐만 아니라 사적인 자리에서 뭘 누구랑 어떻게 하는지 그 모든 것을 다 자기는 결정권이 하나도 없이 모두 디디의 통제하에서 디디가 하라는 것만 할 수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서히 자기의 이제 결정권을 잃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쯤부터는 물리적인 신체적인 폭력도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막 자기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리고 발로 차고 쓰러져 있으면 막 질질 끌고 다니고, 넘어져 있는데 막 머리를 짓밟고,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다고 증언을 했어요. 검사가 그런 일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물어봤는데 이 질문에 너무 자주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또 프리고프라는 마약, 성매매, 성착취가 결합된 이 파티가 열리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거의 매주 열렸대요. 재판 동안에 영상, 사진 이런 것도 있었는데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노골적이라서 이 영상하고 사진 이거는 배심원단하고 당사자에게만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고프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 처음에는 디디가 그냥 남자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성매매하는 남자 있죠? 내가 보는 앞에서 캐시 너랑 그 남자랑
그걸 하는 거야. 나는 그런 판타지가 있다고. 그렇게 해줄 수 있겠어? 라고 했대. 근데 캐시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혼란스럽고 이게 맞나 싶었지만 디디를 너무 사랑했고 또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원한다는 거는 다 해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거기에 동의를 했고 첫 프리고프 때는 이제 제정신도 아니었다. 완전히 약에 취해가지고 막 정신이 완전 거의 없었대요.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서도 되게 너무 혼란스러웠고 뭔가 더럽다고 생각을 했는데 디디가 너무 좋아하더래. 그걸 보고. 자기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서 행복해하는 디디의 모습을 보는 게 좋았대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그냥 가끔 디디 오빠의 이런 성적 판타지를 충족만 시켜주면 되겠지. 1년에 한 몇 번만 이벤트처럼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 하니까 다음 주 수요일은 어때? 다다음 주 목요일도 하자. 다다다음 주도 하자 하고 매주 거의 이제 생활의 일부처럼 자리로 잡힌 거예요. 점점 이 고용한 성매매 남자 혹은 남자들이랑 디디가 보는 앞에서 그걸 하는데 그냥 성행위도 아니고 엄청 가학적인 이런 것들이 자행이 됐다고 해요. 그 중에는 또 이제 소소비어선 플레이라고 골든 샤워 플레이를 되게 좋아했대 디디가. 그래서 캐시가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한 번에 너무 많은 골든 샤워를 받아서 어느 정도였냐면 어떤 때는 자기가 나 이러다가 질식해서 죽겠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디디가 거의 감독처럼 연출까지 다 하고요. 조명까지 다 셋업이 되어 있고 진짜 무슨 스테이지고 캐시랑 성매매 남자들은 브로드웨이 쇼인 것 마냥 롤플레이까지 지시를 하기도 했대. 그리고 지는 구석에 앉아가지고 혼자서 하거나 아니면 어떤 때는 자기도 거길 들어가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프리고프가 한번 시작하면 보통 36시간, 36시간에서 48시간, 가장 길었던 건 무려 4일간 지속이 됐대요. 그래서 어떤 때는 며칠 동안 잠도 못 잤다는 거예요. 이걸 하려고. 그래서 검찰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물어보니까 약물 때문에 가능했다. 디디가 엑스터시, 코카인, 케타민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줬는데 솔직히 당시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너무 이 신체적으로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버틸 수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 약들을 하면 현실과 단절되고 감각이 마비되는 느낌이 들어서 아무런 감정도 없이 원치 않았던 낯선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그 상황을 느끼지 않을 수 있어서 그런 약물들이 필요했어요. 약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막 토를 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상관없이 계속 성관계를 강제했대요. 캐시가 증언하기로는 그 중에서 그 약물 중에서도 케타민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프렌즈 스타 매튜 페리. 이 케타민 중독으로 사망한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걸 제일 선호했다고. 왜냐면 케타민을 하면 제일 뭔가 분리된 느낌? 아무 느낌도 안 들어서 신체적 고통을 좀 잊을 수가 있었다고. 근데 디디가 그 약물을 제일 싫어했다고 합니다. 왜냐? 그걸 먹고 프리고프를 하면 캐시가 뭔가 별 반응이 없어 보이니까 실제로 별 반응을 못 느끼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 케타민을 먹지 말라고 그랬대. 프리고프는 미국 전역을 넘나들면서 애틀랜타, LA, 뉴욕, 마이애미, 라스베이거스 등등등 여기를 막 줄을 넘나들면서 호텔 예약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됐대요. 처음에는 이 디디가 이거를 다 잡았대. 성매매 남자도 고르고 장소도 고르고 그랬는데 점점 자연스럽게 자기가 호텔 예약하고 성매매 남성들도 크레이그리스트라고 옛날에 제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했는데 약간 미국의 중고나라 같은 사이트인데 지금은 이런 게시판은 없어졌어요. 남자가 남자를 찾는 게시판도 있고 남자가 여자를 찾는 게시판, 여자가 남자를 찾는 게시판 이런데 성매매 글이 엄청 올라왔었는데 거기서 남자들 막 고르는 거야. 캐시가 골라서 보여줬대. 근데 여기서도 디디 취향이 확실한가 봐요. 남자는 아시안도 안 됐고 뭐 히스패닉도 안 됐고 무조건 백인 아니면 흑인만 가능했다. 그래서 얘 스펙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불러가지고 프리고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성매매 남성들의 외모도 되게 중요했지만 디디가 고를 때 이 캐시의 외모에도 엄청 엄격하게 통제를 했대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계속 이 프리고프를 하기 위해서 제모, 선텐, 네일을 받아야 됐는데 네일도 몰라 진짜 약간 이 성적 취향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흰색으로 받아야 됐대. 아니면 하얀색 프렌치 네일 알죠? 그렇게만 할 수 있었대요. 그리고 또 디디의 성적 판타지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베이비 오일이라고 기억나시죠? 수사당국이 디디네 집 갔다가 무려 1000병의 베이비 오일이 압수가 돼가지고 막 밈처럼 됐잖아. 캐시가 공식적으로 증언을 하기를 디디가 이 번들거리는 몸에 엄청 집착을 했대. 좀만 건조한 부분이 나왔다 그럼 발라 해서 어떤 때는 5분에 한 번씩 막 이렇게 발라야 됐대. 한 번은 아예 그 애기들 수영장 있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베이비 오일 다 큰 걸로 산대. 그래서 거기다가 베이비 오일로 채워넣는 거야. 그래서 몸 좀 마른다 싶으면은 여기 들어갔다 나오라고.
그래서 몸을 베이비 오일에 담갔다가 나와가지고 번쩍번쩍한 상태로 프리고프를 진행을 해야 됐다고 합니다. 그 베이비 오일이 1000병이 나왔으니까 너무 뭔가 되게 생뚱맞고 충격적이잖아. 별별 루머가 다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루머가 되게 지배적이었냐면 바로 저거는 그냥 윤활제 용도가 아니다. 베이비 오일에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바르게 되면 사람이 꼼짝도 못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한 거다라는 말도 루머가 있었는데, 캐시가 이 법정에서 그런 건 아니고 모든 약물은 구강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복용을 했고 베이비 오일은 그냥 몸 번쩍이게 하는 용도로만 사용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캐시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캐시가 말한 거는 기름 패티시다. 번쩍번쩍 패티시다라고 했어요. 또 있었던 루머 중에 그런 것도 있었거든. 베이비 오일이 이렇게 미끌미끌하니까 애들 납치해가지고 바닥에 이렇게 막 뿌리면 미끄러우니까 못 도망가게 하려고 그런 용으로 쓴 거다. 이런 루머도 있었거든. 무슨 나홀로 집에야 뭐야. 아무튼 근데 이런 얘기는 이제 아예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호텔 직원은 오일 닦아야지, 오줌 닦아야지, 뭐 별거 다 있네. 그래서 항상 나올 때 돈을 엄청 많이 놓고 나왔대. 그럴만도 하지. 왜 그러면 떠나지 않았냐. 실제로 굉장히 오래 만났잖아요. 떠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자기는 디디를 사랑했고 나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캐시가. 디디는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많지만 나는 디디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프리고프 뿐이라고 생각이 들게 됐다고. 그리고 디디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고 계속해서 인정받고 싶었다. 그리고 한 번은 자기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을 때 이제 무시가 당했고, 무조건 디디가 하는 말은 복종을 해야 됐기 때문에 어쨌든 디디가 하는 말에 거역을 하는 거는 나에게는 옵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제정신이었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 프리고프를 그렇게 며칠씩 하고 나면 회복되는 데만 또 며칠이 걸렸대요. 수액을 맞아야 됐고 무슨 보양식 이런 거 먹고 또 그 고통들이 있잖아.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별별 감염에 다 걸리거든요. 그런 또 고통을 잊고자 또 약을 먹고, 그래서 오피오이드 중독까지 되고, 그리고 또 정신 차릴만 하면 또 프리고프 매주 했다 그랬잖아. 그렇게 되고 하니까 자기는 도대체 맑은 정신으로 생각할 그런 기회조차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걸 다 디디가 영상으로 남겼기 때문에 디디가 유출할까봐 너무 두려웠다. 실제로도 자기가 떠나려고 하면 너 그 영상 다 유출해버릴 거라고 협박을 했대. 캐시가 말하기로 그 영상들을 완전 그냥 미친 포르노 그 자체라고 했어요. 사진만 공개됐다는데도 너무 충격적이라서 공개가 안 된다는데, 여러분이 캐시라면 감당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무서워서. 가족들까지 끌어들이면서 너네 가족들이 그거 보면 뭐라고 설명할 거야? 이러면서 협박을 했다는 거야. 너 쪽팔려서 못 살 거라고. 그래서 한 번은 디디가 갖고 있는 그 전자기기들이 디디 직원들도 이렇게 액세스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제발 지워달라. 그래서 엄청 부탁해서 한 번은 다 지웠다고. 클라우드에 저장한 것도 내가 싹 다 지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해놓고 어느 날 개인 비행기 안에서 이동하고 있는데 다른 직원들도 있는데 자연스럽게 딱 노트북 켜더니 캐시 나오는 프리고프 영상을 또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그 안에서. 그래서 캐시가 그때 알았다고 합니다. 나는 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자, 그리고 굉장히 그 유명했던 호텔에서 캐시가 디디에게 막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된 게 있었잖아요. 이 영상이 유출되기 전까지만 해도 디디가 캐시가 자기를 모함하려고 하고 있다. 캐시가 실제로 디디를 고소를 했어요. 민사소송을 걸었어요. 이 협박, 학대 이런 걸로. 오히려 캐시 보고 골드디거 라고 해서 돈만 쫓는 여자 있죠. 남자 돈만 어떻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여자, 나한테 돈 뜯어내려고 이런다 라고 캐시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는데, 이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 영상에 대한 이야기도 이번에 법정에서 나왔어요. 다시 플레이가 됐다고 합니다. 법정 안에서.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날도 이 호텔 안에서 프리고프가 있을 예정이었다. 그래서 방 안에 고용한 성매매 남성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캐시가 너무 하기가 싫었대. 왜냐? 이 주에는 영화 시사회에 캐시가 초대가 됐어. 그래서 나 여기 오늘 가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한 번 하고 나면 몸이 회복하는데 수일이 걸린다고. 그래서 안 된다. 나 좀 있으면 그 시사회에 있어서 나 못한다고 했는데 억지로 끌고 가서 이제 도망가려고 했는데 도망가다가 잡혔다는 거예요. 호텔 영상이 2016년이었거든요. 2018년까지 사귀었어요. 그러니까 2년을 또 더 사귀었어요. 그 키드 커디라고 캐시가 만나는 남자, 다른 뮤지션이 있었는데, 이 남자랑 이제 연락을 주고받은 걸 캐시가 프리고프 하는 중에 디디가 보게 된 거야. 그랬더니 눈가리가 돌아가지고 그 와인
빅따개를 들고 캐시를 막 공격하려고 프리코프 하고 있는데 막 뛰어 들어왔대. 캐시 막 도망가려고 하니까 발로 등을 막 차가지고 넘어뜨리고 또 폭행하고 너 영상 다 뿌려버린다고 협박했다고. 그리고 그때 캐시가 지내던 호텔이 있었는데 그 호텔 방 바닥 화장실 막 이런 데를 막 완전 오물로 범벅을 해놨대요. 완전 디스커스팅하게. 그렇게 그러니까 협박을 하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너 키드커디 내가 죽여버릴 거라고, 걔가 아끼는 차가 있었는데 그것도 다 폭발시켜버릴 거라고 협박을 했는데 실제로 진짜로 키드커디 차가 폭파가 됐습니다. 진짜 이 정도면 남의 생명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진 남자 앞에서 도망갔다가 나 죽으면 어떡해?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결국에 나중에 이제 결별을 하게 되면서 지금 남편은 알렉스라고 옛날 디디네 회사 퍼스널 트레이너였대요. 걔랑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했대. 같이 저녁 식사할 때는 디디가 완전 쿨하게 엄청 친절하게 해주더니 디디가 내가 캐시는 집에 내가 데려다 주겠다고 그래놓고 또 성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캐시는 몽유병에 정신도 막 중간중간 픽픽 잃고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에 엄청나게 시달렸대요. 그래서 유서까지 쓰고 살자 시도까지 했는데 남편 덕에 살게 됐다고. 그리고 다행히 이제 몇 년 전에 재활치료 다 받고 정신적으로도 이제 약물적인 것도 다 치료를 받고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전에 영상에서도 얘기했는데 전에는 그 2023년에 캐시가 민사소송을 걸었다고 했잖아요. 디디한테 11년 동안 내가 학대를 당했다. 근데 하루 만에 합의로 끝났다. 그 합의금은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공개가 됐어요. 그 돈이 얼마였냐면 합의금이 $20 million, 280억 정도의 이제 합의를 봤다고 이번에 공개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나는 이걸 듣고 300억? 나는 물론 돈이 문제가 아니지. 죄질에 비하면 약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계약은 캐시랑 앨범 10개를 했어. 앨범 10개 내준다며. 근데 결국 앨범 1개 냈다고 했죠. 그래서 검찰이 물어봤어. 왜 앨범을 1개만 냈습니까? 그랬더니 캐시가 이렇게 물어봤대. 그걸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냐고. 계속 11년을 프리고프에 뇌가 절여지고 지금 온 신체가 다 완전 진짜 무슨 고문당하는 것처럼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앨범을 어떻게 내냐고. 디디 안 만나고 어떤 다른 더 좋은 레코드에 계약을 했고 그냥 일반 사람처럼 지낼 수 있었으면 이거보다 더 많은 돈과 명예를 얻었을 수도 있죠, 캐시가. 캐시의 증언을 뒷받침해줄 만한 다른 증인들도 이제 나왔는데 이 캐시가 갔던 호텔 경호원 중에도 캐시 얼굴을 딱 봤는데 눈 주위는 완전 새까맣게 멍들고 이마에 골프공만한 혹이 나 있더래요. 그걸 보고 호텔 직원이 그 자리에서 울었답니다. 이 와중에서도 증인으로 나온 사람 중에 미국에서 진정한 이 남자가 미국 진짜 히어로다라고 불리는 증인이 한 명 있는데 호텔 영상, 이 호텔이 정확히는 LA에 있는 이 인터컨티넨탈 호텔이라는 곳이에요. 당시 여기서 일하던 보안 요원 이스라엘 플로레스라는 남자 증인인데 이날 캐시가 디디한테 맞고 호텔 프론트로 연락을 했나봐,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이 이스라엘이 곧바로 이제 둘이 묵는 6층 방으로 올라갔대요. 가니까 디디가 타올로 이제 몸만 대충 가리고 있고 캐시는 구석에 이렇게 얼굴 손으로 가리고, 아무튼 둘 다 연예인이잖아. 이렇게 구석에 이렇게 웅크려 있더래. 그래서 이 직원이 딱 보자마자 디디는 이 사람 펍데디구나 하고 바로 알아봤고, 여자는 그 캐시는 누군지는 자기는 몰랐다고 당시에. 근데 이제 캐시가 자기 여기서 나가고 싶다고, 이 직원이 여자분 나가시라고, 짐 챙기시라고 이렇게 했더니 디디가 어딜 가냐고, 가지 말라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와중에 이 카메라에 다 찍혔거든요. 직원이 이 방문이 혹시 닫히면 문 닫히고 여자한테 또 무슨 일이 생길까봐 자기 발로 이렇게 문을 딱 걸쳐놨대요. 문 안 닫히게 하려고. 그리고 잘 이렇게 아내를 보니까 딴 남자도 침대에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캐시가 말한 거랑 일치하죠. 그날도 프리고프를 하려고 고용한 성매매 남자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 디디가 이거 그냥 우리끼리 일이니까 어디 가서 말하지 마시라고, 그냥 그러면서 돈 뭉치를 이만큼을 들고 와서 이거 받으라고 했대. 그럼 진짜 가라고 하는데 직원이 돈을 안 받아. 이 돈이 무려 지금 12만 달러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뭐 1억 6천? 뭐 이런 정도의 돈이에요. 물론 그 남자가 거기서 얼만데요 하고 이렇게 세본 거는 아니지만 대충 손 크기로 가지고 왔던 이 달러들을 짐작해 봤을 때 12만 달러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남자가 이거를 바로 거절했어. 됐다고. 돈 됐고 여자분 나오시라고. 그래서 캐시가 이 방에서 안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엄청 쿨하게 캐시 따라 나가면서 여기도 막 억만증창 됐잖아, 몸싸움하고 하면서. 이 방에 술이 필요한 부분은 호텔에서 이 방으로 청구할 겁니다 하고 캐시를 주차장까지 데려다 줬대요. 너 경찰에 신고할래? 내가 신고해줄까? 그랬더니 캐시가 아니라고,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그래서 자기도 그날 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자, 이 와중에 디디의 변호사, 피해자들 탓을 하고 있는데, 아니 이 사람들도 지금 여기 피해자라고 나와 있지만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관계에 참여하지 않았냐, 성인이 동의하에 했는데 이게 왜 문제냐는 거야. 디디랑 계속 함께하길 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피해자 탓을 했어요. 그러면서 특히 바로 어제 나온 거예요. 제가 어제 막 신문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캐시랑 이 변호사랑 문자들을 막 공개했어. 이 진짜 치사하게 캐시가 그 디디한테 보냈던 문자들 있죠. 이런 거 중에 디디 널 빤히 쳐다보고 싶어. 참을 수 없을 만큼 너랑 뜨겁게 하고 싶어. 근데 그런 문자도 있었지만 캐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 처음에는 나도 디디를 맞춰주려고, 디디를 기쁘게 해주려고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완전 내가 이거에 대한 도구로 전락해버린 기분이 들었고 하고 싶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나중에 캐시가 쓴 문자 중에는 너는 나한테 3분도 할애해주지 않잖아. 지금 이제 나는 너의 성적 판타지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용도로밖에 취급을 당하는 것 같지가 않아. 이런 문자도 공개가 됐고요. 아니 어떤 사람이 이거를 원할 수가 있을까? 참고로 정신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캐시는 그 11년 동안 그 너무 자주 반복된 성행위 때문에 방광염까지 걸렸고요. 입으로 뭐 별걸 다 발언했잖아. 그러니까 입 염증, 위장에까지 질환이 계속 만성 질환까지 생기고 치료를 받지를 못했잖아요. 그 다음 주면은 또 해야 되니까 그 고통을 참으려고 약물까지, 오피오이드까지 완전 중독이 되고 감염된 상태로 계속 프리오고프를 연달아서 했다는 거예요. 병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나중에는 항생제도 안 들었대. 근데 이렇게 했는데 원해서 했다고? 자, 그리고 디디가 고용했던 에스코트들이 되게 여러 명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또 한 명이 그 증인석에 섰는데 그 사람 증언에 따르면 어느 날은 캐시가 컴퓨터 앞에 이렇게 앉아 있었대요. 컴퓨터를 보고 있었는데 디디가 일로 와보라고 하더래. 근데 캐시가 잠깐만 그랬는데 디디가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캐시 머리채를 잡고 막 질질 끌고 가더래요. 그걸 보고 그 방 안에 들어가서 또 엄청 폭행을 당한 거야. 그걸 보고 이 고용된 이 남자 에스코트가 그 캐시 막 맞아서 또 이거 하겠다고 여기 왔는데 도저히 너무 가여워서 사람으로서 연민이 느껴져서 성행위를 할 수가 없었대요. 자기가 그냥 불쌍해서 그냥 안아줬다고. 그러면서 그 와중에도 자기도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디디가 완전 절대 권력을 가진 남자처럼 느껴져서 나도 혹시 무슨 봉변을 당할까, 신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캐시는 할 수 있었겠냐. 또 다른 증인들의 증언도 여러분 알려드릴까요? 이 내용들이 지금 지난 4일간의 주요 증언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주요 증인 중에 미아라고 디디의 예전 직원이었던 여자가 있는데요. 이것도 진짜 너무 충격적인 게 자기 회사의 직원이었어요. 근데 일하는 동안 디디가 갑자기 지 손을 이 미아 드레스 속으로 쑥 집어넣거나 아니면 지 바지를 내리고 강제로 이상한 짓을 막 시켰다는 거야.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피해자들이 엄청 많다. 근데 이 디디는 자기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내부 직원들끼리, 디디 팀 이런 사람들 있죠. 얘네들이 완전 팀으로 움직여서 고소 못하게 하려고, 폭로 못하게 하려고 뭐 돈, 협박 이런 걸로 같이 은폐하도록 팀으로 이렇게 움직였다고. 증언을 한 미아도 되게 오랫동안 그 누구한테도 얘기를 할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평생 비밀로 묻어두려고 했는데 증언 때 용기 내서 나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아니 근데 난 너무 충격적인 게 이 법정에 즉 가족들도 다 나왔어. 디디의 아들, 딸들도 같이 왔다고요. 디디한테 막 강제로 어떻게 이렇게 당했다 저렇게 당했다 할 때 딸들은 나갔대. 그리고 다음날에 안 왔대. 근데 아들들은 와가지고 이렇게 눈도 마주치고 이렇게 고개도 서로 같이 막 끄덕이고 막 약간 하트처럼 이렇게 디디가 애들한테 보내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야.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얘기해드린 내용 오늘 아침에 라이브 하기 전날까지 알려진 캐시의 증언 내용이었어요. 근데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에도 캐시가 뉴욕 법원에서 신문을 또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라이브 끝나고 보니까 또 오늘 엄청난 반전 내용들이 다뤄졌더라고요. 캐시가 말했던 거에도 앞뒤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고 특히 막 그 강간당했다고 했던 날에도 뭔가 반전이 있고 오늘 신문 이후로 약간 캐시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뭐야 캐시 얘 진짜 믿을만한 거 맞아? 약간 이런 분위기로 바뀐 것도 있고 그동안 차분했던 캐시도 오늘 마지막에는 눈물까지 흘리고 지난 5일간 내내 여기 남편도 같이 와서 이제 지지를 해줬거든요. 오늘만큼은 이 남편도 저 앞에 있는 디디를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뚫어져라 쳐다봤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디디의 변호사들이 이걸 이끌어 나가는 과정도 좀 개인적으로 흥미로웠거든요. 자, 또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디의 변호사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캐시 당신 디디를 많이 사랑했죠? 캐시가 그렇다고 했어요. 디디도 당신을 사랑했나요?
캐시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둘은 열렬히 사랑했다 하면서 이번 이 신문에서는 문자가 엄청나게 공개됐대. 초반에는 이 배심원들도 이 법원에 참여한 사람들도 도대체 변호팀이 뭘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별의별 문자를 다 공개했는데요. 자, 처음 변호팀이 공개한 문자에는 연애 초반에 둘이 나눴던 사랑의 세레나데 같은 그런 문자들이었어요. 캐시가 디디에게 네가 필요하다면 난 언제든지 어디든지 바로 날아갈 거야 라고 하기도 하고요. 디디도 캐시한테 막 사랑한다고 하고 캐시도 막 나 널 너무 사랑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빠르게 빠져버릴 줄은 몰랐다. 디디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 삶을 다 소비해버릴 정도로 사랑해. 막 이렇게 연애 초기에 막 꽁냥꽁냥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법정에서는 캐시가 난 프리고프 하기 싫었다. 하기 싫었는데 사랑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한 거다라고 강제적이었던 면을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변호팀이 이런 문자들을 공개하기 시작해요. 2013년에 캐시가 먼저 디디에게 오늘 떠나기 전에 프리고프 하면 좋을 텐데. 그리고 2017년 3월에는 또 지켜보는 거 좋아하는 디디가 널 빨리 지켜보고 싶어. 네가 뜨거워지는 걸 보고 싶어. 라고 하고 캐시가 나도 완전 통제불능 상태가 되고 싶어. 라고 답장을 하기도 하고요. 난 우리 둘이 같이 원할 때 하는 프리고프가 좋아. 라는 이런 의미심장한 문자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디디가 보고 싶다. 캐시, 나도. 디디, 언제 프리고프 하고 싶어? LOL. 그러니까 키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캐시가 난 언제든지 항상 프리고프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LOL. 그럼 주말에 할래? 우리 일도 있어서 회복해야 되니까. 근데 주말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캐시가 I miss you, 너가 보고 싶어. 너의 거시기가 그리워. 이러면서 우리가 오후에 나눈 우리의 꽁냥꽁냥 이런 러브 세션 있잖아요. 러브 세션도 그리워. 그러면서 너 떠나기 전에 프리고프 하고 보낼걸. 나 지금 생리도 끝났어. 또 어느 날은 디디가 넌 흥분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캐시가 아니다 나 당연히 흥분했지 그러면서 각종 성인용품 사러 우리 같이 성인용품에 가자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캐시가 분명히 이 아이패드 같은 걸로도 자기 프리고프 하는 거를 막 찍어서 그 찍은 걸로 자기를 협박하고 그래서 너무 싫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변호팀에서 공개한 문자에는 오히려 캐시가 나 모르고 아이패드 두고 왔다고 어쩌지? 다시 가지러 가야 하나? 이런 문자를 보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다시 가지러 갔대요. 이걸 듣고 막 사람들은 아이패드로 찍히는 거 싫었다며. 그럼 놓고 왔으면 오히려 잘 된 거지. 왜 굳이 다시 가지러 간다고 하지? 이렇게 캐시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근데 저는 오히려 약간 이 전형적인 폭력을 당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프리고프 갔는데 아이패드 안 갖고 왔다고 했다가 디디한테 무슨 벌을 받을 줄 알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계속 이어서 그리고 캐시가 자기는 결정권이 없다고 했잖아. 디디한테 no라고 하는 건 옵션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공개된 문자에서는 디디가 주말에 내가 뉴욕에 갈까? 그러니까 캐시가 up to you. 완전 당신 마음이야.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디디가 너가 결정해줘. 라고 했어. 근데 캐시가 여기에 일하느라고 답장을 못했다? 그니까 막 디디가 What the fuck are you doing? 아이씨 뭐하냐? 답장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이러면서 당장 답장하라고 막 문자를 보내요. 변호팀은 이걸 제시하면서 봐라 디디가 나 갈까 말까 네가 결정해줘 이렇게 결정권도 캐시에게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공개를 한 건데 결정권 있는 거 맞죠? 오지 말라고 했다가는 당장 뉴욕에 달려와서 한 대 칠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웃긴 게 지는 캐시한테 바로바로 답장 안 하거든요. 근데 캐시는 일하느라 답장 못해도 막 그 일터에 긴급이면은 빨리 바로바로 알려주는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렇게 요청하라고. 그래서 바로바로 지 문자에는 답장하라고 막 그렇게 강요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는 바람 겁나 피고 다녔어요. 실제로 약간 또 다른 연인 관계 같은 여자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캐시랑 싸움도 잦았다고 하는데 캐시는 딴 남자 그 키드커디 얘기 기억나시죠? 딴 남자랑 연락했다고 막 와인 따게 들고 쫓아오고 차 폭파시키고 남이 하면 불륜 지가 하면 로맨스라니까요. 그리고 시시때때로 캐시 폰을 막 이렇게 확인을 했대요. 근데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캐시한테 야 너네 엄마랑 전화하자. 엄마한테 전화해. 그래서 캐시가 딱 폰 언락하잖아요. 그 순간에 탁 잡아 빼가지고 막 핸드폰을 봤다는 거야. 그리고 종종 뭐 클럽에서 딴 남자랑 춤추거나 뭐 딴 남자랑 인터랙션이 있잖아요. 그러면 버리라면서 핸드폰을 뺏기도 했대요. 아예. 아니 나도 한국 출신인 나도 마지막으로 핸드폰 뺏겨본 게 뭐 카이코코 시절 중딩 막 이런 때였던 것 같은데 아니 뭐 누가 벌로 핸드폰을 뺐냐고요. 그리고 너무 웃기지 않아요? 엄마한테 전화하자. 그래서 열자마자 확 뺏어가지고 헤헤 이거 막 이렇게 보는 게 너무 유치하고 소름 돋지 않아요? 자, 또 공개된 문자에는 디디가 우리 프리고프 하자. 싫으면 안 해도 되고
라고 보냈어요. 여기에 캐시가 아니야, 우리 재밌게 보내자. We can have fun. 나는 네가 내가 하기 싫어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답장을 보내기도 했다. 변호사는 이 문자들을 바탕으로 이거 봐라. 디디는 캐시를 존중했다. 싫으면 안 해도 된다고도 했다. 근데 캐시가 하고 싶다고 한 거다. 아무튼 캐시가 재밌게 놀자고 했잖아. 그러니까 디디가 여기에 우리 그럼 에스코트 뿅뿅이 단골 성매매 남자애가 있나 봐요. 걔 부르자고 하니까 캐시가 대답 대신에 그냥 Love you 팝팝. 팝팝은 캐시가 디디를 부르는 그냥 애칭이었습니다. 그냥 사랑의 팝 그냥 이렇게만 한 거지. 아까 전에도 있었던 나는 너랑 나랑 같이 원할 때 하는 프리고프가 좋아 라는 문자도 그렇고 그냥 사랑의 팝팝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뭔가 여러분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그럼 프리고프 준비해도 될까? 그래서 캐시가 근데 나 지금 배란 중이야. 이제 임신될 수도 있는 시기다 라고 했더니 디디가 아 그래? 그럼 다음에 하자 라든지 이게 아니라 좋아. 우리가 임신 안 되게 조심할게. 자, 여기까지는 물론 캐시가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문자들도 많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딱히 이렇게 디디한테 또 좋아 보이진 않는 문자들이 좀 여럿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디디의 변호팀은 이런 문자들을 공개했을까? 라고 의문을 갖는 의견들도 많던데 제가 보기엔 그냥 이게 최선이었던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게 최선의 문자라고 공개했지만 이 와중에도 디디가 구려 보이는 부분들이 좀 상당히 있다. 여기에 이제 지금부터 엄청 충격적인 문자들이 또 공개가 되는데요. 자, 기억나시죠? 그 LA 호텔 사건. 그 이때 우리 카메라로 다 봤잖아요. 디디가 캐시를 그냥 막 질질 끌고 다니고 엄청 막 무지막지하게 폭행하는 거를. 그러고 나서 그날 캐시가 집에 갔잖아. 그리고 디디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 넌 네가 기분 안 좋을 때면 꼭 너한테 힘이 있다는 걸 나에게 보여주려고 나를 구타해. 난 헝겊인형이 아니야. 나도 누군가의 자식이야. 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이렇게 말해놓고 며칠 있다가 디디가 캐시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거야. 나 너무 꼴려 너한테. 그 폭행 있고 며칠 있다가요. 근데 여기에 캐시가 정말? 왜? 왜 그런 기분이 들었어? 그러니까 디디가 금요일부터 그랬어. 뭐 하고 있어? 그 금요일이 호텔에서 그 폭행당한 그날이에요. 나 그날부터 너랑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안달이 났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약간 일반적이라면 아 꺼져 이 자식아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해야 되는데 캐시가 뭐 하고 있냐는 질문에 그냥 뭐 분위기 뭐 기분 별로라고 우리한테는 금요일이랑 다른 분위기가 필요해 라고 또 답장을 보낸다? 그랬더니 디디가 fuck Friday LOL 약간 금요일은 잊어버려 키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나 다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캐시한테 보냈어요. 그랬더니 캐시가 여기에 LOL true 키키 그래 이렇게 상황 종료.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러고서 또 2년을 더 만났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변호팀이 갑자기 또 이런 음성 파일을 공개를 하는데요. 이 음성 파일은 2014년에 캐시와 캐시의 친구 중에 수지트라는 친구가 있대요. 이 둘이서 어디를 놀러 갔어. 놀러 갔는데 그 상황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영상을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캐시가 나오는 프리고프 영상을 갖고 있다는 식으로 캐시한테 너 프리고프에 대해서 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캐시가 여기에 열받아가지고 막 고성을 지르면서 너 죽여버린다고 당장 그 영상 나한테 보여줘라. 안 그러면 너 잘라서 내가 흙더미에 묻어버리겠다. 내가 누군가를 죽인 적은 없지만 너는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다른 사람 시켜서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너 죽여버리겠다고 막 캐시가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게 공개가 됐대요. 이제 디디의 변호팀은 이거를 공개함으로써 지금까지 캐시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임신한 모습으로 되게 소프트 스포큰 아주 그냥 부드럽게 조용조용하게 차분하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캐시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의 저런 여자가 아니다. 사실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너 죽여버린다, 묻어버린다 이러면서 약간 이렇게 갱스터처럼 막 협박하고 이런 무서운 여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를 공개를 한 것 같은데 뭐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친구라고 생각하는 애가 희죽희죽 너 프리고프 뭔지 알지? 거시기 뽕짝하는 영상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살살 긁으면은 저도 만만치 않게 머리끄댕이 안 잡으면 다행이죠. 그럴 것 같은데 누구든지 궁지에 몰리면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튼 뭐 저는 여기에 뭐 그렇게 큰 감흥은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뭐 거기 앉아있었던 배심원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또 충격적인 게 변호사가 이러는 거야. 캐시한테. 캐시 씨.
당신 2018년 8월에 지금 현 남편이자 당시 남친이었던 알렉스 파인 씨랑 디디 씨랑 다 같이 한 디너가 끝나고 그날 디디 씨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말씀하셨죠. 캐시가 네라고 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강간이 있었다고 주장한 며칠 사이에 이렇게 먼저 디디에게 문자를 보냈죠. 하면서 공개가 딱 됐는데 캐시가 디디한테 연락할 수 있을 때 연락해. 하트. 여기에 디디가 답장으로 내가 너한테 안 좋게 보인다는 거 알아. 어제 내가 널 흥분시키지 못한 것 같아. 내가 못했어. 여기까지만 공개가 됐는데 근데 이것만 보면 지금 전혀 강간당했다는 그런 느낌이 아니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충격적인 거는 8월에 강간을 당했다고 했는데 그 한 달 후인 9월 26일 이때는 그 남편인 알렉스랑 연애 중이던 때예요. 근데 캐시가 디디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 우리 포옹할 수 있어. LOL. 우리 안고 있어도 돼. 키키. 이런 식으로 먼저 문자를 보냈고 바로 그 다음날 디디랑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알렉스랑 교제 중이라고 했잖아요. 그 하는 도중에 페이스타임이 왔었대. 그 남친한테. 근데 받지 않았다고. 지난 5일 내내 캐시가 법정에서 증언하는 동안 남편이 같이 와 있었거든요. 이 법정에 계속 같이 있었어요. 디디의 아들들이 아빠를 지지하겠다고 지금 막 이런 별의별 음란 별 얘기 다 나오는데도 거기 앉아 있는 것처럼 그 남편도 거기 앉아 있었는데 요 증언할 때는 바로 직전에 이 남편이 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남편도 미리 무슨 내용이 오고 갈지는 캐시가 얘기했겠죠. 그래서 이날 시작하자마자 남편이 디디를 이렇게 막 뚫어져라. 그날따라. 쳐다봤다고 해요. 오늘 이게 밝혀지고 미국인들이 다들 남편도 테라피가 필요하다 막 이러고 있습니다. 캐시는 여기에 9월에 우리가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도 8월에 일어났던 일은 아무런 의심의 여지 없이 강간을 내가 당한 게 맞다라고 말을 했어요. 9월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고 그리고 10월 5일에는 캐시가 디디에게 보고 싶어. 너 없이 나는 길을 잃은 것 같아. 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고요. 또 그 다음 달인 2018년 11월 18일은 디디의 전 와이프인 킴 포터의 추모식이 있는 날이었대요. 이날 여기도 캐시가 참여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디디가 킴 포터를 향해서 나의 소울메이트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캐시가 여기에 엄청 열받아가지고 막 메시지를 또 보냈대요. 킴이 너의 소울메이트라고? 그럼 우리가 함께했던 11년은 뭐야? 이미 헤어진 상태고 자기도 남자친구 있는데 누가 봐도 헤어졌지만 정리를 지금 못했고 미련이 엄청 남아있어 보이죠. 자, 그러면서 디디 변호팀이 너 디디한테 민사소송 걸어서 $20밀리언 받았잖아. 너 그거 받게 되는 거 알자마자 바로 투어 취소했지? 그 질문을 했는데 실제로 캐시가 원래는 뉴질랜드랑 호주에서 투어를 할 예정이었대요. 근데 합의금을 받고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전까지 안 알려졌던 부분인데 캐시가 디디한테만 민사소송을 건 게 아니라 그 호텔, 인터컨티넨탈 호텔에도 소송을 걸었대요. 그래서 그 호텔에서도 $10밀리언을 받았대. 그러니까 총 도합 $30밀리언을 받은 거죠. 합치면 42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캐시가 맞다 이거 받고 투어 취소한 거 맞는데 민사소송 준비하고 이거 하느라고 너무 그냥 진이 다 빠져서 더 이상 계속 할 수 없겠다고 생각이 돼서 취소를 한 거였다. 그리고 그 큰 금액의 합의금을 받은 거는 맞지만 그동안에 있었던 그 지난 11년간의 일을 겪지 않아도 된다면 나는 언제라도 그 돈과 맞바꿀 의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여기에 캐시는 자기가 치유하기 위해서 이 소송을 걸었다고 했지만 치유하려고 소송한 게 아니다. 저거 현금 받으려고 소송을 건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문자를 공개를 하는데 바로 디디가 헤어진 지 몇 년 후에 디디가 캐시한테 보낸 문자예요. 넌 내 인생의 동반자였어. 마치 캐시를 그리워하는 듯한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캐시가 여기에 너가 그렇게 말해서 정말 놀랐어. 있잖아. 난 널 증오하지 않아. 한 번도 널 증오한 적이 없어. 우리 사이에 이해와 마무리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 여기에 디디가 언젠가 네가 날 용서해 주길 바라. 우리가 그렇게 약을 하고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거 자체로 그게 행운이라고. 그리고 너와 남편의 결혼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것도 알아주길 바란다고 하면서 이제 아마 이게 이 둘의 그냥 클로저였던 것 같아요. 마무리 문자였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캐시가 마치 다 강제로 당한 것처럼 억울하다, 하기 싫었다, 디디를 완전 괴물로 표현을 했지만 이거 봐라.
캐시는 디디를 열렬하게 사랑한 것 같은데요? 끝까지 디디를 증오하지 않는다고도 했는데, 그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뿐만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막 이끌어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5일 만에 캐시의 신문 증언은 이제 끝이 났어요. 특히 오늘 이 신문이 끝나고 나서 미디어들에서 Lawyers grill Cassie, 캐시를 구워버렸다. 이렇게 엄청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공격을 했다는 거죠. 실제로 마지막에 캐시가 울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증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디디 새끼 저거 인간이냐, 캐시가 너무 불쌍하다 그랬는데, 오늘 마지막 신문이 있고 나서는 에휴 쟤도 돈 때문에 그랬네, 지도 하고 싶었네 하면서 약간 돌아서는 반응들이 보이더라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완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는 좀 이런 범죄 사건들을 자주 다뤄서 그런지, 아니면 또 주변에도 이런 가정폭력을 겪었던 사람들을 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이건 했던 부분은, 호텔에서 막 그런 일 있었는데 디디 새끼가 막 나 그날부터 사실 엄청 흥분했어 막 이러는데 캐시가 LOL 키키 막 이렇게 또 받아주는 거, 그리고 또 새 남친 사귀고 저녁 먹고 강간 당했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우리 또 만나 뭐 이렇게 하트 이렇게 이모티콘 보내고 약간 이런 거는 보고 제가 이러기는 했는데, 그 외에는 딱히 뭐 진짜 캐시가 이렇게 막 참여를 했어? 저 반전이다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되게 그루밍을 당한, 폭력을 받아온 사람의 되게 전형적인 반응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저는 오히려 들었거든요. 여러분, 캐시가 디디를 처음 만났던 게 19살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냥 원래 이런 쪽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어. 캐시는 진짜 그냥 노래 좀 잘하는, 언젠가 가수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지망생 같은 느낌이었다고요. 근데 좀 이런 온라인에서 유명해지기 시작하니까 디디가 낼름 와봐라 해가지고 계약해가지고 그렇게 만나게 되고, 심지어 와이프가 킴 포터인 남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 자기 생일에 브리트니 스피어스도 불러줬대요. 21살 생일에. A리스트 연예인들을 다 막 통솔하는 그런 남자가 나한테 와가지고 막 뽀뽀하고, 그렇게 시작해서 뭐 마약에 프리고프에 완전히 그냥 엄청 어두운 세상에 갑자기 살게 됐잖아요. 키씨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자기한테 너무 잘해서 진짜 완전히 빠지게 됐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전형적인 이 나르시시스트, 한 사람을 통제하려는 사람들의 러브 바밍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막 일부러 엄청 잘해주는 거, 정신을 쏙 빼놔 나한테 푹 빠지게. 또 증언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캐시 폭행 당하는 걸 봤다 하는 사람 중에 디디가 한 번은 캐시한테 아침 식사로 자기 계란 안 내왔다고, 그 무쇠 후라이팬이죠, 스킬렛, 그거를 캐시 머리로 막 휘두르면서 Where the fuck is my egg 막 이랬던 거야. 무슨 계란 안 먹는다고 죽냐? 아무튼 근데 또 안 그럴 때는 또 엄청 다정했다고 캐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톡식한데도 캐시한테는 디디가 그냥 온 세상이고 우주였던 게 아닐까. 그냥 정말로 11년 동안 너무 사랑했던 것 같고, 변호사가 이거 봐라 캐시가 이렇게 적극적이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됐어요? 저는 되게 수동적이다 라고 느껴졌거든요. 하나도 안 적극적이야. 갈까? 너가 오고 싶으면 와. 아이패드 놓고 왔는데 다시 가지고 갈까? 그냥 다 디디 듣기 좋으라고 그냥 했던 말들처럼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 17살 많은 디디 사장님, 디디를 만나서 마약에 프리고프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완전히 절여있는 상태에서 뭐 얼마나 제정신이었는지도 모르겠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전에 제가 막 호텔에서 그렇게 뒤집어지게 맞아놓고 또 키키 보내고 하트 보내고 강간당했다고 해놓고 또 하트 보내고 이런 것들도 몇 년 지나서 디디가 사실 네가 내 전부였어 뭐 이런 문자 보내니까 또 바로 기뻐가지고 너가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놀랐어 막 이렇게 답장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다 계속 디디에게 항상 캐시는 좀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었던 게 아닐까. 또 많은 사람들이 저 봐라 제 돈 때문에 저렇게 했던 거다라고 했는데, 물론 금전적인 부분도 당연히 있었겠죠. 커리어 자체는 그 11년 동안 다 날라갔다고 봐도 되잖아요. 뭐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었고 완전히 경제적으로도 디디 아래에서 살았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때 그렇게 절여져 있었던 어두웠던 캐시와 지금 이제 남편을 만나서 두 딸도 낳고 이제 셋째도 임신해서 이렇게 법정에 서 있는 저 캐시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반면에 디디는 과연 다른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수사당국이 얼마 전에 디디네 집 맨션에서 천여 개 베이비 오일 발견했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체포가 됐을 때 뉴욕에서 맨하탄에 있는 호텔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 호텔 방에서도 베이비 오일이며 윤활제며 각종 요식구리한 기구들이 막 발견이 됐어요. 여기 와서 또 프리고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새끼는 아직도 프리고프 하고 있었다고. 아니 진짜 지금 캐시는 여러분 빙산의 일각인 거 아시죠? 근데 빙산의 일각이라기에는 되게 핵심 증언
증인이 맞기는 한데 아직 재판 5일 됐어요. 지금 한 8주 정도 계속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여기 연루된 사람이 너무 많고 뭐 미성년자도 프리고프에 연루됐다. 또 디디에게 당했다는 여자 아티스트들, 직원들, 미성년자들, 연예인 지망생들, 남자들까지 지금 이 얘기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고요. 제가 어떻게 보면 참 어떤 의미로 대단해. 거의 뭐 20몇 년간을 캐시뿐만 이렇게 완전 문업다리식으로 어떻게 이렇게 해괴망측한 짓에 막 집착을 하고 열정을 가질 수가 있는지. 나는 지금 디디가 몇 살이죠 지금? 1969년생 55세인데 이게 진짜 희한하다. 디디 재판은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앞으로도 제가 좀 이런 하이라이트들 있으면 정리해서 영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요. 또 관심 있는 분들 구독하시고 보시면은 앞으로 빠짐없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캐시가 5일 동안 증언을 다 마쳤잖아요. 이제 다 끝내고 집에 갔어, 남편이랑. 캐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자기 심경을 발표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너무 힘들었다고. 하지만 동시에 이 시간들은 제게 놀라울 정도로 큰 힘과 치유가 된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목소리가 다른 폭력 생존자들에게도 자신의 목소리를 찾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야 저는 비로소 세상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서야 인생의 이 챕터를 마무리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라고 심경을 밝혔고요. 무슨 말인지 좀 알 것 같아요. 얼마나 또 남편이랑 연애할 때 이런 부분도 있었고 자기도 구리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했는데 이제 세상이 다 알게 됐잖아. 본인도 이런 거 언제 알려질까 이렇게 좀 걱정하면서 살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이제서야 이걸로 자기 마무리를 하게 된 것 같다고. 이 법정에 있으면서 이 모든 걸 다 알게 된 이 남편도 입장을 밝혔어요. 알렉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5일간 세상 사람들은 제 아내가 과거에서 벗어나 강인하고 용감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법원에 앉아있는 동안 전 정말 많은 것을 느꼈어요. 와이프를 향한 엄청난 자부심, 그리고 그녀를 향한 넘치는 저의 사랑, 또 그녀가 그녀를 무너뜨리려는 남자 앞에 앉기를 강요당했다는 것에 분노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의지를 꺾지 못했어요. 캐시의 미소도 꺾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의 포옹을 해주고 바보 같은 장난을 치는 엄마의 영혼을, 저를 더 나은 남자로 만들어준 그 여성의 영혼을 꺾지 못했습니다. 캐시는 스스로 자신을 구했습니다. 그녀는 악마와의 싸움에서 스스로 학대, 강압, 폭력,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에휴, 이제 다 끝났고 다 뒤로 하고 되게 오랫동안 이 약물 중독 그리고 이 트라우마에 많이 고생을 했다고 했지만 이제 치료받았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 다 뒤로 하고 따뜻한 방구석에서 31년도 받고 했으니까 연하 남편과 토끼 같은 자식들이랑 귤 까먹으면서 행복하게 좀 지냈으면 좋겠고. 자, 현재 디디는 성매매 2건, 인신매매 관련 2건, 그리고 조직 범죄 공모로 총 5건으로 기소가 된 상태이고요.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프리고프도 성매매잖아요. 줄을 넘나들면서 했어요. 이거 지금 연방 차원으로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관련 혐의에 관해서 모두 무죄를 주장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검찰 측은 이거 지금 단독 범행이 아니다. 디디가 조직적으로 사람들을 동원해서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여성들을 학대하고 통제해온 이 범죄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유죄가 확정되면 디디는 종신형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까지 완전 따끈따끈한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핵심 증인이었던 캐시와 디디 사이의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